에큐온 캐피탈, 에큐온 저축은행과 인스비TV가 함께하는 지속가능 경영 ESG 베이직 코스 이노소셜랩 지속가능경영센터 유승건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환경 경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 경영도 세 가지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낮추고 살리고 돌려라. 낮추고 살리고 돌려라. 한번 알아볼까요? 자, 21세기의 지속가능 경영, ESG 시대의 환경 경영은 20세기 환경 경영과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20세기에도 환경 경영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의 환경 경영은 이 산업화로 인한 환경 오염이 주된 문제였죠. 그래서 오염 물질을 관리하는 것이 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만들어진 환경법들을 보면 주로 오염을 방지하는데, 기업이 일으킨 오염을 방지하는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면 21세기의 환경 경영은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특히 20세기 말에 급격한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고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이 전체 80억이 넘는 인구가 소비 중심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복합적으로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환경 오염은 기본이고요.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석탄 에너지, 석유 에너지를 씀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 문제가 급속하게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물 부족 문제라든지 자원 고갈 문제라든지 또 폐기물,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죠. 땅과 바다를 가리지 않고 쓰레기 넘침이라든지 또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생태계 파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환경 경영은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관리할 것이 훨씬 더 많아진 것이 현재 환경 경영의 우리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21세기 지속가능 경영 시대의 환경 경영의 글로벌 초점은 무엇일까요? UNEP, 우리 UN 환경 계획에서는 환경 경영의 초점을 세 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992년에 브라질 리우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지구 온난화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기후협약이 1992년에 최초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2015년 파리에서 2100년까지 산업혁명, 즉 19세기 시대보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씨 이하로 멈추자라고 하는 협약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탄소 포함 6대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넷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즉 배출하는 것과 우리가 흡수하는 것을 제로로 만들자라고 하는 지구온난화 멈춤이 하나의 커다란 주제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자연 생태계 보전이죠. 생물다양성 협약. 이것도 역시 1992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생물 멸종 속도가 100배나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 전에 보다 말이죠. 20세기만 하더라도 2만 종 이상이 멸종했다라고 지금 UN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보호지대를 확대하고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 또 남획을 금지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자연 생태계 보전이 두 번째 또 초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순환 경제에 대한 전환이죠. 이 순환 경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꺼내가지고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쓴 다음에 다 폐기해 버리잖아요. 이러면 환경 오염도 많이 시킬 뿐만 아니라 자원 감소도 이루어지니까 한번 캐어낸 자원을 계속해서 가능하면 오랫동안 반복해서 쓰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순환 경제. 그래서 자원이 줄어드는 것도 우리가 좀 줄이고 환경 오염이 늘어나는 것도 줄이고 이런 부분들이 순환 경제인데요. 이 중에서도 2022년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스틱만이 아니고 많은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플라스틱 폐기물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생산량과 가장 많은 폐기물을 기록하고 있는 플라스틱 플리머라고 하는 것을 40% 감축하고 재활용을 30%까지 의무화하자. 2040년까지 이게 국제 플라스틱 협약인데 이것이 실제 이제 2024년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합의를 이루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EU는 2035년까지 실행 예정이지만 유엔은 이 플라스틱 협약을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 이 플라스틱 협약이 된다라고 하면 순환 경제의 첫 번째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구온난화의 멈춤, 자연생태계의 보존, 순환 경제로의 전환 이 세 가지가 현재 21세기 지속가능 경영 시대의 환경 경영의 초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도를 낮춰라 라고 하는 점이죠. 파리 기후 협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2050년까지 기업들도 온실가스 넷제로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모두의 약속입니다. 이 중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이 바로 이 탄소 에너지, 즉 화석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석탄, 석유, 가스를 가지고 우리가 전기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자동차를 이렇게 돌리는, 움직이는 이런 에너지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탈탄소 에너지의 전환,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우리가 언제까지? 2050년까지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파리 기후협약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실행되려면 신재생 에너지 사용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석탄, 석유, 가스 발전이 신재생 발전으로 우리가 이제 RE100 하는데 R은 리뉴어블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E는 우리가 에너지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에너지라기보다는 전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electricity라고 하는 RE100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 공장이라든지 주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석탄, 석유, 가스 보일러도 신재생 전기 보일러로 가자.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휘발유, 경유, 차량 이런 부분들, 또 운송수단 이런 부분들을 전기, 신재생 전기로 충전하는 이런 것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도 상승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걸 클라이밋 크라이시스라고 해서 기후 위기 또는 기후 재앙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폭염이라든지 빈곤 굶주림, 해수면 상승, 산불, 자연재난, 갈증과 가뭄, 바다의 사막화, 공기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가 수두룩하게 발생을 현재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뉴스라든지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면 지금 이런 문제들이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들인 거죠. 이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당장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상당 기간 계속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상당 기간 계속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기업들은 힘들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제, 기후온난화가 계속되었을 때 여러분의 기업이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그 정보를 공개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ESG 정보 공개, 지속가능 경영 정보 공개의 첫 번째입니다. 이걸 우리가 TCFD라고 하는데요. TCFD는 ESG 정보 공개의 첫 번째 주제고요. EU라든지 또 영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싱가포르는 이미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얼마나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 주로 이 TCFD에는 5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회사를 경영하고 거버넌스의 주체인, 의사결정의 주체인 이사진, 경영진이 바로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심각한 부분을 잘 알고 있나요? 잘 알아야 되겠죠. 기업을 운전하고 경영하는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대비를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사진, 경영진이 심각성을 알고 있나요? 또 여러분의 회사에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분석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어떤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가 그 영향을 분석했으면 우리가 더워지고 또 예를 들어서 빈곤이 늘어나고 굶주림이 늘어나고 자연재해가 늘어나면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그 생각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대비하는 목표나 전략이나 시나리오가 있나요? 라고 하는 것들을 또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했으면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비를 실행할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그동안 해왔던 성과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속가능 경영 ESG에 대한 정보 공개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상장사들이 지금 시작을 하지만 실제로 뭐 유럽에 있는 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하면 상장사나 또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이런 TCFD에 대한 정보를 또 공개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TCFD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베이직 코스가 끝나면 이제 매니지먼트 코스가 또 있거든요. 그때 실무편에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경영의 두 번째 초점, 생태계를 되살려라. 화면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지금 나와 있죠. 커피 있고, 우리 라떼네요. 그리고 초콜릿이 있고, 그 다음에 감자칩, 그 다음에 옥수수칩이 있고, 여러분 좋아하는 고기, 소고기 스테이크, 티본 스테이크가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쓰고 있는 샴푸, 로션, 크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여러분 많이 쓰시죠? 화장지를 비롯해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우리 A4 종이도 나와 있고, 여러분의 집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나무 가구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이라든지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타이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다 좋아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런 뭐 예를 들어서 옥수수라든지 커피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또는 고무를 생산하기 위한 고무나무라든지 또 화장품을 만들기 위한 팜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 인구가 늘어나니까 또 인구가 늘어나서 또 열심히 그 사람도 일을 하게 되니까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 욕구가 생기는 거죠. 나도 편하게 살고 싶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또 자동차 타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지와 목장이 부족하게 되면 아마존이라든지 또 인도네시아라든지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어떤 예전에 오랫동안 자연을 보호하고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저장하는 역할을 했던 이 숲이라고 하는 것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림과 생태계가 훼손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악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국 인구가 늘어나고 우리가 소비 중심 사회가 됨에 따라서 이런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EU는 EUDR이라고 해서 산림벌채 규정이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서 생태계를 되살려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앞에서 봤던 뭐 소고기라든지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 고무 이런 산업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규제 품목이 EU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뭐 그 제품을 만드는 운영자라든지 그것을 유통하는 거래자들이 산림벌채를 통해서 생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원산지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서 이 내용을 EU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수입하는 커피가 아마존 밀림 또는 뭐 인도네시아 밀림을 해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밭이라든지 또는 그 밀림을 살리는 방식으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밀림 아래에다가 나무 아래에다가 농사를 짓는 거죠. 이런 이제 방식으로 농사를 지은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서 보고하라는 거죠. 이렇게 꼭 뭐 EUDR의 산림벌채 규정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산림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좋은 것을 얻는다라고 하면 결국 몇 년 못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생산품을 살 때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 많이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이 지속 가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을 좀 많이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현재 나와 있는 지속 가능성 인증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문제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는 좀 낫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인증의 수준을 보다 더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속가능성 인증은 예를 들면 FSC라고 해서 숲을 보호하는 인증이 있고 또 열대우림을 보호하는 커피다라고 해서 우리 개구리 마크 여러분 커피점에 가시면 붙어있는 걸 또 확인할 수 있고 또 재생유기농 인증이라고 해서 땅을 살리면서 그 안에
탄소를 이렇게 모아두는 그런 농법으로 우리가 또 농사를 짓자라고 하는 것인데, FSC만 하더라도 준법이라든지 근로자의 권리 및 고용 증진이라든지 원주민 권리, 지역사회 관계, 산림이 제공하는 편익, 환경적 가치와 영향, 이런 부분들을 우리 숲을 가꾸는 데에서 지켜야지만 인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이런 지속 가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좀 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활성화하자, 의무화하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 경영의 세 번째 초점은 자원을 돌려라, 즉 서큘러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순환 경제 모델입니다. 지금의 경제 모델은 선형 경제라고 해서 라인이죠. 그래서 자원을 채취한 다음에 그 자원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우리가 잘 사용하고 그 다음에 버려서 그것을 땅에 묻거나 또는 태우는 방식, 그래서 일직선상이었습니다. 자원을 소모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 선을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자라고 해서 이걸 서큘러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순환이 있죠. 그래서 소모하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태양광이라든지 풍력과 같은 순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는 생물 기반 순환 경제라고 해가지고 우리 재생 농업이라든지 목축업, 우리가 원시림을 망가뜨리지 않고 커피도 키우고 뭐 고무도 키우고 이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 가스라든지 에너지, 그리고 토양의 탄소를 이렇게 모아두는 방식의 그런 농업, 재생 유기농업이라든지, 그리고 음식과 동식물의 또 폐기물들을 순환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바이오 순환하는 것이고요. 또 한쪽으로는 광물 순환이 있겠죠. 우리가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또는 광물, 금속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돌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물,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가스라든지 금속이라든지 석재 등의 자원을 재사용, 최대한 재사용하자. 그리고 화학 가공물인 대표적으로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재사용, 재가공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소비자들이 이것들을 잘 생각해서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순환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순환 소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서큘러 이코노미입니다. 그래서 EU에서는 이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EU 그린딜 순환경제 계획을 만들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핵심 영역과 선택과 집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 및 ICT 산업 같은 경우는 수명 연장을 하고 폐기물 수거 외 재활용, 재사용을 강화하고요. 또 차량과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재활용, 재사용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포장 굉장히 좀 과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과도한 포장을 감소시키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재활용 소재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또 우리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고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섬유, 옷 문제도 굉장히 많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배출되는 쓰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옷 쓰레기인데요. 이 섬유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또 시장 활성화하는 부분들을 지원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EU 그린딜의 순환경제 계획입니다. 자, 옷을 예로 들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도 이제 의류산업 폐기물이 전체 산업 폐기물 2위이기 때문에 2023년까지 75%의 옷을 이미 재활용된 소재로 만들었고요. 2030년까지는 100% 리사이클 또는 리사이클 할 수 있는 옷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 폐기물이 많이 생산되는 산업이 음료와 세제 산업이 있는데요. 유니레버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more than we sell이라고 해서 우리가 판매하는 그런 플라스틱보다 더 많은 양을 재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큐원 캐피탈, 에큐원 저축은행, 그리고 인스비티비가 함께하는 지속가능경 ESG 베이직 코스 환경 경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21세기의 환경 경영 세 가지 초점이 있다고 했는데, 낮추고 살리고 돌려라. 낮추고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비하라. 그래서 TCFD라고 하는 좀 어려운 용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목표와 전략을 그리고 세우고 그것의 성과를 공개하는 것이 바로 TCFD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해서 생명을 살려라. 그래서 요즘 EU
DR이라고 하는 규제가 생겨서 이제는 원시림, 밀림을 망가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커피나 초콜릿이나 또는 뭐 콩이나 또는 이 목장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고기들 또 사료들 이런 것들이 생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현재의 환경 경영에서 두 번째 초점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온실가스도 줄이고 또 자원도 우리가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경제 모델을 소비 모델, 소모 모델이 아니라 원형 모델, 이제 서클 모델로 만들어서 우리가 순환 경제 비즈니스로 자원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낮추고 살리고 돌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ESG에서 환경 경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낮추고 살리고 돌려라. 어렵지 않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회가치 경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